just doing a quick mic test. Okay. 잠깐 마이크 테스트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키스여라고 합니다. 카이코의 아트 지역 총괄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패널 좌장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조금 해드리자면요. 카이코는 암호화폐 벤치마크 그리고 정보 제공자이고요. 또 이런 인증도 여러 가지 많이 받았고 유럽의 미카하에서 이런 저희 벤치마크 사업에 대해서 많은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제 소개는 이 정도에서 멈추고 오늘 이제 본격적인 논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프레임워크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사례, 이런 프라이빗 분야, 퍼블릭 분야에서의 활용 사례에 대해서도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한 분씩 패널 분들 소개 부탁드립니다. 얌키님부터.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제 점심 이후에 분위기를 조금 띄워야 많은 분들이 잠들지 않으실 것 같아서 분위기 좀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초대해 주신 그 업비트 측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얌키 찬이라고 하고요. 서클의 아시아 지부 부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서클은 페이먼트 서비스 기업이고 USDC를 발행하는 한마디로 온체인의 디지털 달러인데요. 60개 다른 그 블록체인의 발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페이먼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온체인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가스 스테이션과 프로그래머블 월렛 등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로스님. 네, 이렇게 저희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좋은 그 유익한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패널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로스 에드워즈라고 합니다. 리플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리플은 디지털 에셋 인프라 제공자로서 선도 주자입니다. 저희는 디지털 자산 그리고 블록체인 위에 많은 빌더분들이 구축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특히 국가 간 페이먼트 시장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이런 국가 간 지급 페이먼트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가드레일을 제공하고 또 수탁 기술을 통해서 안전하게 자산을 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저희 이 분산 원장 커뮤니티를 구축하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USDC 달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 통화를 중심으로 그 미국에서 여러 파트너 기관들과 협업을 했고 또 인가도 받았고요. 오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오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좀 건설적인 논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월터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초대해 주신 업비트 측에 감사드리고 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저는 팍소스의 최고 전략 책임자를 맡고 있는 월터 해서트입니다. 팍소스는 인프라 기업이고 블록체인 솔루션과 토큰화를 발전시키는 그런 기업이고 전 세계 최대 기업들을 위한 이런 예를 들면 페이팔, 마스터카드 등등의 그 금융기관들과 기업들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 그 달러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고 앞으로 저희 미국 신탁 회사에 또를 통해서 협업하고 있는 기관들 중에서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기관도 있고 또 앞으로 많은 규제 대상으로 편입될 것으로 생각되는 기관들 그리고 그 싱가포르 통화청에 의해서 규제가 되고 있는 그런 기관들과도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스테이블 코인 분야에 정말 저명한 인사분들이 모여 계신데요. 점심 식사를 모두 하셨고 이렇게 점심 바로 뒤에 이어지는 세션은 최대한 좀 흥미롭게 진행을 해야 많은 분들께서 흥미로워 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해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초적인 좀 질문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스테이블 코인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배경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은 오프닝 질문으로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상당히 좀 널리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블록체인이나 크립토 컨퍼런스에 가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논의를 보지 않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요. 아마도 스테이블 코인이 가장 좀 좋은 그 예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자산의 토큰화에 가장 좀 명확한 예시라고 생각을 하고 또
블록체인이 정말 실제 생활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또 예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오랜 여정을 통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면은 한 자산이 이제 다른 오프 체인의 자산 내지는 전통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자산의 다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전통 통화, 법정 통화 그리고 특히 달러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팍소스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달러의 토큰화된 버전이다. 그러니까 1대1로 이렇게 패깅이 되어 있고 베킹이 되어 있고 어떤 현금 내지는 이제 현금 유사 자산 달러 하나와 이제 토큰이 대응이 되기 때문에 토큰 보유자들이 혹시나 발행기관에 와서 다시 그 기초 자산인 달러로 환전하고 싶을 때 그것이 굉장히 수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기술인데 그러다 보니까 활용 사례가 점점 더 많아지고 커지고 있습니다. 크립토 네이티브 산업에서도 그렇고 더 확장된 산업 전반에서도 그렇습니다. Sometimes the 저도 더해보자면은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말 자체는 어떤 때는 굉장히 좀 광의로 쓰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또 잘못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기차하고 좀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 전기차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완전 전기차도 있고 하이브리드도 있죠. 또 어떤 차는 뭐 5마일만 간다던가 또 어떤 차는 가속할 때만 쓸 수 있다던가. 자,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스테이블 코인이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시장에서는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 규제 당국이라고 했을 때도 그냥 개별 국가가 아니고요. 또 국제 차원에서도 이미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틀을 갖췄습니다. BIS도 있죠. 또 그런가 하면은 또 FSB 금융안정위원회 등 같은 이런 기관들이 이미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식으로 분류해야 될지도 정의를 해놓았는데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은 바로 Fiat Reference Stable Coin입니다. FRS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을 어떻게 보자면 뭐 싱글 커런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 FRS를 다른 스테이블 코인하고 구분짓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는 이 법정 통화를 참고로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결국 우리가 달러를 인터넷으로 업로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자산과 그리고 이 코인이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리스크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유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기초 자산은 유로화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자산도 여기 연결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화폐 리스크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금이라고 한다면 뭐 현금 보유. 예를 들면 이 규제 당국에서 쓰는 말은 양질의 유동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동성이라고 한다면은 현금이나 또는 현금과 유사한 자산인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현금 또는 3개월 이내의 채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고 그래서 이 금융상품에서 현금으로 빨리 현금화가 가능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 자산 담보로 되는 것이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러한 자산으로 담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뭐 신탁 구조 같은 것 그리고 또 이 구조를 봤을 때 이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얼마나 뭐 감사를 하고 또 검증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투명성이 얼마나 심도 있게 확보가 되어 있는가 이러한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 발행 규모가 한 70억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한 80에서 90%가 블랙락에서 운용하는 펀드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이게 SEC에서 등록된 펀드이고 그리고 시가로 평가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 여기에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무부 채권의 1년 번호까지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전면적인 투명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저희 웹사이트에도 저희의 보유고를 다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매달 또 저희의 감사기관 딜로이트인데 이 딜로이트 회계사에서 이 온체인 토큰 그리고 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실제로 발행한 것하고 매칭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달 감사를 받고요. 이러한 모든 것이 모든 규제에 다 적시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도권의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것이 다 요건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중에 좀 더 유스케이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뭐 현금 또는 이제 현금으로 담보한 스테이블 코인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외에도 다른 유형의 스테이블 코인도 있겠죠. 예를 들면 크립토로 담보화된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 또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도 있는데 이건 실패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그 외에도 원자재로 담보한 스테이블 코인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이에 대해서는 기관이나 또는 제도권에서는 뭐 이러한 것이 올바른 모델이다, 어떠한 모델이 맞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그 규제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또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와 관련하여서요. 그리고 또 스테이블 코인의 보다 더 실질적인 측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한다면 대체적으로 법정 화폐, 즉 기초 자산이 되는 법정 화폐에 대한 디지털 대체제다라고도 많이 생각들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현실적인 사례가 있다고 보시는지, 자, 앞으로 또 가까운 미래에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일단 잘 규제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디지털 마니의 다음 진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돈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면 다양한 형태, 다양한 단계를 이미 거쳐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디지털화라고 한다면 이미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 계좌에 있는 돈, 이런 것이 사실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는 0들이 합쳐져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카카오뱅크 같은 데 들어가 있는 돈 같은 것이 웹2 월렛에 들어가 있는 돈인데 어쨌든 그냥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제도권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된 스테이블코인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이런 1, 0 이러한 것들이 어떤 이 별도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픈 기반의 데이터베이스인 는 것이고 그리고 프라이빗 키로 이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뭐 대대적인 디스럽션은 아니고 진화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모든 진화와 마찬가지로 인프라 또 우리가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하느냐도 결국은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면 뭐 기름차에서 또는 디젤차에서 전기차로 간다라고 한다면 플러그도 있어야 되고 또 네트워크도 따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하고 마찬가지로 웹3에서 운영을 하고 또 스테이블 코인을 쓰려면 결국 웹3 월렛이 필요한 것이죠. 이건 아직까지 이제 초기 단계인 거죠. 전 세계적으로 모뎀을 켜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 블록체인하고 인터랙션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좀 흥미로운 것인데요. 초기에 스테이블 코인을 채택을 하고 썼던 것은 이 크립토 거래에서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자산이 24시간 이동을 하는데 그런데 이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결제가 법정 화폐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사실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결국 이 스테이블 코인에서 바로 이러한 결제 정산을 커버를 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물론 크립토에서의 결제 정산이라고 해서 이게 단지 크립토에서만 쓰인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서든 이것을 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다면은 어디에서 이것이 점차 더 클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면 국경 간 정산 결제, 예를 들면 뭐 국제 송금, 그래서 이 전통적인 자본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러한 여러 분야에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 봅니다. 저희는 최근에 튠스라는 회사와 파트너십을 발표했는데요. 이 회사는 페이팔이나 또는 리메틀리, 페이어니어 등과 같은 이러한 회사들의 대신해서 돈을 옮겨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는 이 백그라운드에서 작동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하나의 계정에서 다른 계정에 결제 정산해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또 유럽이나 미국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금요일 4시다라고 한다면 그럼 여기서 돈을 냈는데 그러면 아시아에서 이것을 받으려면 월요일이나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인가? 전통적인 시장에서 보면 블랙락 같은 회사들 또 프랭큰 템플튼 같은 이런 회사들 이런 기업들이 이 토큰화된 MMF를 발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모든 것이 다 디지털화되고 또 체인으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또 사실 크립토 자본시장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러한 거래를 어떻게 정산할 것인가. 결국 그중에서 일부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고요.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더 많이 사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분야에서 더 많이 클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이 물론 온 레일인 것은 맞고 그런데 이게 또 결제 정산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에서든 페이먼트가 이루어져야 되는 곳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From Ripple. 네, 그리고 아무래도 저는 리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저희는 사실 이 페이먼트 분야에서 디지털 자산을 가지고 좀 많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들어갈 때는 페이먼트의 활용 사례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페이먼트 관련해서 금융기관들과 협업을 하다 보면 그냥 스테이블 코인을 쓰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과한 단순화입니다. 저희가 전 세계에서 보는 그런 페이먼트 플로우에 있어서는 처음에 이제 펀딩 관련한 그 여러 가지 계약 조건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페이아웃을 담당할 그런 자금주가 있어야 되고 저희는 이제 이 10년 이상 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 법정 통화 그리고 XRP를 이용을 해서 구축을 하다가 그 다음에 다른 통화를 또 이용하다가 이제 법정 통화와 혼합해서 그렇게 이제 썼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사실 모든 밸류 체인의 부분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체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에 스테이블 코인이 활용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사실 페이먼트의 시작부터 끝까지 활용이 되고 있고 저희와 함께 있는 그 패널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 부분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달러로 담보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페이먼트 레일을 개선하는데 특히 이런 구간에서는 XRP를 사용하고 또 다른 구간에서는 또 다른 통화를 사용하고 또 이런 이 체인의 부분에 우리가 잘 녹여낸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가장 좀 유망한 것은 아무래도 실물 연계 자산일 것 같습니다. 아직 빙산의 일각만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프랭클린 템플턴을만 보더라도 지금 벤지에 대해서 USDC 그 돈으로 지불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초반만 이제 USDC로 처리를 하고 그 뒤에는 사실 법정 통화가 관여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벽한 이런 대체제가 됐다라고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결국 언젠가는 이제 이 실물 자산의 모든 가치를 우리가 온체인으로 가져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그 현금 자산을 가지고 이제 그 완전한 현금화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체인 위에서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그런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가장 큰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그 코인이 됐든 현금이 됐든 그 은행의 어떤 서비스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면 내가 사용하는 그 계좌의 은행에서 그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만을 기다려야 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 금융 서비스들이 훨씬 더 한층 더 폭넓게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엄청난 많은 돈의 현금을 휘두르는 그런 은행들의 결정에 의존할 필요는 앞으로 없을 것입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요약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 현재 우리가 보는 달러의 모든 활용 사례는 그 달러로 담보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활용 사례에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예시는 여러분들께서 그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 제한을 보시면 이제 전 세계가 차츰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 방향으로 모두가 나아가고 있고 이런 제품들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또 비즈니스의 활용도를 넓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글로벌이고 시간 제한이 없고 그리고 실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 그 실물 경제가 운영되는 방식이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가 시간이 없고 시간 제한이 없고 국경이 없고 실시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금융 시스템은 항상 이제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현실적으로는 경제는 쉼 없이 운영이 되는데 우리의 은행 영업 시간은 정해져 있다는 것이 조금 불합리했었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런 그 유스케이스가 전부 다 대체가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뭐 계좌 기반 현재의 금융 시스템에서 이제 탈피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일종의 인트라넷 같은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금융 시스템들이 이제 사실상 서로 연결된 여러 개의 인트라넷을 운영하는 것이랑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폐쇄적인 시스템이라는 거죠.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인터넷과 같은 금융 시스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의 어답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장기적인 핵심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이 빠른 혁신 사이클입니다. 빠른 혁신 주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유스 케이스를 보든 이거는 스테이블 코인이 활용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왜냐면 이미 너무 효율적이고 이미 너무 잘하고 있는 기업이 있으니까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한 발짝 떨어져서 이 유스 케이스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의 개방적인 시스템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얼마나 더 개선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면 결과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이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그 경우에 활용이 되었을 때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대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월터님께서 지금 가장 기본적인 그 철학들을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가장 좀 과소평가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제공하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최종 소유주가 그 송금을 수취했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금은 불가능하거든요. 우리가 뭔가 그 요금을 내고 온라인 뱅킹에서 이제 송금을 하고 나서 그쪽에서 이제 나는 송금을 했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쪽에서 받았는지는 검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릴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런 점점 더 높은 자율 그리고 AI, 마이클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런 쪽으로 더 나아갈수록 이런 자율 기반 접근법 그리고 스마트 계약에 대한 논의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합니다만 이런 가치가 은행 시스템에서 옮겨지는 것 지금 형태의 모습과 미래의 양상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거 송금 보냈다라고 단순히 알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받았는지까지도 이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미래가 도래할 것이라는 겁니다. 두 가지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아시아에 있어서의 시사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미래의 전망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 아시아. 저는 이제 아시아에서 많이 지내고 많은 비즈니스와 교류를 하는 입장에서 이 아시아 지역은 굉장히 파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글로벌 거래는 달러로 정산이 됩니다. 이런 거래 인보이스의 75%가 달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이 말이 무슨 의미냐 하면은 내가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내 고객사는 일본이나 홍콩에 있고 또 서플라이어들은 한국에 있을 수도 있지만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베트남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즈니스로서 원으로 수금을 해서 내지는 엔으로 수금해서 달러로 환전해서 달러를 바트로 바꿔서 또 동으로 바꾸고 루피로 바꿀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에 수수료가 들어가고 또 그 비용도 들어가고 시간도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결국 그 회사의 운전 자본을 깎아먹는 거거든요. 이 자본 때문에 생산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한 자본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트레이드 파이낸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거래 그 무역 자금 조달 관련해서 IMF가 추정하기를 아시아 지역에서 50억에서 100억 정도의 자금이 그 기업들이 달러 형태로 신용대출을 받지 못해서 발생되지 않는 그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있으면 이만큼 잠재적인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그 요소는 MMF인데요. 미국에서 어떤 기업이 자본을 원할 때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1억을 원한다고 하면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1.2억을 가졌다고 하면은 그 남은 잉여 자본을 그 계좌에 예치를 했다가 그것에 대한 이자를 수취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선진국에서는 이 잉여 금액을 MMF에 넣어버릴 겁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그 미국의 그 은행의 영업 시간이 아시아 지역의 시간대와 맞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MMF를 토큰화시킬 수 있다면 토큰화된 MMF가 있다면 지금 UBS와 플랭클린 템플턴 그리고 그 블랙록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품들이 생겨난다면은 아시아 지역에서 이런 국채 관리하고 현금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런 잉여 그 자본이 발생할 때마다 디지털 자산을 활용을 해서 MMF에 넣고 거기서 그 이자를 수취한 다음에 또 빠르게 그것을 다시 그
다른 상품으로 내지는 현금으로 바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그 아시아 기업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유니크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요소는 AI와 관련된 것인데요. 우리가 가끔 이야기하는 것이 스테이블 코인이 그래서 왜 다르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은행이 그냥 정산 조금만 빨리 더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스테이블 코인 굳이 필요하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일단 1차적으로 그게 하기 어려운 일일 뿐만이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이나 웹3 기반 그 기술의 장점, 특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드를 그 돈 자체에, 통화 자체에 코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거래를 하고 있다고 치면, 제가 어떤 오일을 한 탱크 구입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가서 보험에 먼저 들고 이 탱커 선박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오면 체크하고, 그다음에 또 은행에 다시 전화해서 이제 뭐 5천만 달러를 이 은행에서 저 은행으로 송금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상대 은행에서 수취를 했다는 것을 또 확인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또 제 은행에 전화해서 이거 보낸 거 맞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그 선박에 GPS가 있다면, 그래서 이렇게 바다를 가로질러 오는데 이제 4분의 1 지점에서 25%, 그리고 50% 지점에서 그 전체 대금의 50% 이런 식으로 분할 지급을 할 수가 있다면, 그 프로그래머빌리티에 따라서 엄청나게 리스크가 감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는 그 신규 블록체인들 같은 경우에 훨씬 더 저렴한 비용에 빠른 페이먼트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뭐 1원 단위로, 10원 단위로 그렇게 거래를 하는 그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래 조건은 뭐 지금 같은 경우에 T+1, T+2에 정산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이런 돈을 송금하는 시간이 그리고 비용이 0이 된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소요되는 시간과 효율성이, 그러니까 이제 동남아 지역에서 내가 뭐 제품을 파는데 뭐 50달러짜리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저렴한 제품을 판다 하더라도 그것을 정말 디테일한 단위까지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다고 치면은 이것이 창출할 수 있는 가치는 정말 엄청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그 모든 네트워크의 그 비효율성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우리가 예전에는 이메일을 그 우편을 돈 내고 우편을 그 송달했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돈이 들었죠. 하지만 요즘에는 이메일이 공짜죠. 그리고 그 인터넷 브로드밴드가 처음에 등장을 했을 때 이메일을 빠르게 보낼 수 있게 될 것뿐만이 아니라 우편료가 0이 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하죠. 이게 뭐 빠르게 이메일이 전송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은 인지하지만 그 비용이 없어졌다고는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새로운 그 경제를 창출하게 된 것입니다. 스트리밍, 온라인 스트리밍, 소셜 커머스, 이런 모든 것이 이런 그 이메일이나 온라인 비용이 0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라인 퍼미션리스 인터넷에서 이런 수수료가 0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가 탄생하고, 또 이런 그 송금이 실시간으로 가능하고 또 무료로 가능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떤 가능성들이 펼쳐질지는 정말 예상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Obviously, it's clear to see. 네, 굉장히 많은 개념이 담겨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결국 이 스테이블 코인의 장점을 이해를 하고 또 목격을 하려면, 그럼 예를 들면 무역 거래라거나 무역 금융, 그리고 또 혁신, 또 기술 분야에서의 혁신 등등이 있을 수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패널리스트 분들께 yes, no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이 이 현물 통화를 대체할 것이라고 보시는지. 네, 사실 지금도 우리가 물리적인 현금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가지고 있는 법정화폐에서 상당 부분을 대체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그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런 법정화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난 20년에 걸쳐서 이제 주로 달러가 많이 유통이 되어 왔는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것이 완전히 다른 프로덕트를 대체를 하느냐 여부보다는 무엇을 더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토큰화라는 것이 개방형 시스템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봅니다. 혁신이 더 빨라질 것이고, 또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실물 경제를 24/7 국경을 넘나들면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도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런 형태의 돈은 다른 법정 화폐를 대체할 것이다 라고 장기적으로 많이들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또 개별적으로 또는 뭐 공통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모든 것이 다 대체를 할 것이다라고 하기는 어렵겠죠. 또 물론 현금도 계속 있을 것이고 또 그 외에도 물론 다른 형태도 있겠죠. CBDC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자, 그렇긴 하지만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완전히 대체가 될 것이다라고는 이야기는 하지만은요.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다른 시스템들과 병행하는 함께 가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더 가치를 더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스테이블 코인 또는 올바른 유스 케이스, 올바른 패러미터가 있다면은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특정 스테이블 코인 하나만 위너가 되지는 않고 여러 코인들, 여러 스테이블 코인들도 계속 사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물론 어떻게 보자면 진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상호 운영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 리플에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유스 케이스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yes, no question이라고 했는데 답이 굉장히 기네요. 네, yes라고 하겠습니다. 대체를 할 것이고 이미 거기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생각해 본다면 대부분이 이미 디지털 아니겠습니까? 물론 물리적인 현금이 존재하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매년 보면 점차 비중이 더 작아지고 있습니다. 전체 통화에서 보았을 때요. 자,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산수를 해보면은 뭐 M0, M1, M2 예를 들면 M0 같은 경우에는 뭐 은행의 중앙은행의 부채다 그리고 또 M1, M2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통되는 화폐다라고 했을 때 점점 이것이 작아진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저는 이제 호주 출신인데요. 그런데 호주에서 보면은 지난 12개월 동안 보게 된다면 오히려 과거에 비해서 정말 오랜만에 현금 이용이 더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생활비 위기라거나 또는 이제 이런 물가 때문에 또 이 기업들이 또 신용카드 쪽으로 이 비용을 많이 전가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수수료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느니 현금을 쓰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현금을 좀 더 쓰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이 이것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수수료 같은 부분이 많이 해결이 되면서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장기적으로 그쪽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유스 케이스에 따라서 또 쓸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도 다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나 또는 파트너를 선택을 할 때 저희가 어떠한 점을 고려를 해야 될까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 스테이블 코인의 문제는 신뢰할 수 있는 것이냐 여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물론 장기간 동안 운영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규모를 갖고 신뢰를 구축할 수도 있겠지만요. 저희 팍소스에서는 무엇보다도 저희 신뢰의 근간이라고 한다면 규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건전성 규제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뉴욕의 신탁회사 그리고 또 아부다비 그리고 싱가포르에 저도 이제 저희의 협력사들이 있는데 결국 이러한 식으로 저희가 보기엔 이게 하나의 차별점이 될 것이라 봅니다. 굉장히 다양한 프로덕트들이 있고 또 굉장히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들이 다 출시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발행사가 결국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함으로써 목표로 하는 것은 우리가 신뢰를 줌으로써 그래서 좋은 트랙 레코드를 축적을 하고 그래서 언제든 이 토큰을 달러로 바꿀 수 있다라는 신뢰를 또 마찬가지로 달러를 주면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한 것인데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규제 당국이 누구이냐라는 것도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은요. 그런데 또 결국 어느 지역에서건 이것은 다 다를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또 리테일 기준에서는 결국은 플랫폼이 중요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또 여기서 규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규제 틀도 중요한데 이 규제를 통해서 단지 발행사들만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2018년부터 저희가 발행사들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발행사들만 규제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프로덕트 또는 굉장히 큰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이에 대해서도 규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페이팔이건 마스터카드이건 또는 메르카도 또 리브레 같은 것 이러한 것들. 그래서 결국 또 스테이블 코인이 이 고객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 이에 대해서도 규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대기업들이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받거나 또는 공급을 하거나 하는데 다들 결국은 바로 이러한 이 제도권에 있는 팍소스와 같은 기업들에게 많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신뢰 문제 때문인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리테일 시장의 경우에도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점차 수용을 하게 될 텐데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사용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규제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명확한 규제 틀이 있어서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받도록 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에게도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여러 형태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신뢰 요소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규제도 물론 중요하고요. 그런데 규제라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규제를 받고 있다. 이제 시작하자. 이러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지속적인 항상 진행형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제를 받으면서 또 규제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될 것이고 또 규제도 변화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변할 겁니다. 이 변화하는 규제에도 준수해야 되는 것이죠.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든 그렇고 규제는 계속 변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신뢰는 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예를 들면 내 돈을 언제든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 또 그런가 하면은 내가 이 스테이블 코인을 언제 어디서든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생태계도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유틸리티를 개발하는 아마 타임아웃이 됐나 본데요. 그러면은 나중에 다시 로스에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의 제 마음속에 있는 이제 A세대 자아를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인즉 이 스테이블 코인은 쩔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어로 lit이라고 할 수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근데 이 쩔어야 한다라는 LIT가 유동적이고 상호 운용성이 있고 그리고 신뢰 가능하다라는 것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있어야 하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들락날락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법정 통화로 할 수도 있어야 하고 다른 디지털 자산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 다른 디지털 자산 회사와 협업을 하면 유리할 수 있을 거다. 그렇지만 이제 유동성을 위해서 차츰 더 확장해 나가면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상호 운용성입니다. 여기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우리가 고르는 그 스테이블 코인이 뭐가 됐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내지는 오퍼레이터가 이 생태계에 많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규제 프레임워크가 상호 운용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 한 관할권에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이 잘 인식이 돼서 다른 데서도 활용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서로 칸막이 사이에 이렇게 분리된 그런 프레임워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효율성 측면에서 아무런 효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은행이 이제 예치를 할 때 디파짓 토큰은 한 종류를 사용을 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으면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트러스트의 T입니다. 이미 저희가 많은 말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않겠지만은 내가 고른 스테이블 코인이 규제 대상이고 이 준비금의 투명성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이런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지 올바른 인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 미국에서 또 유럽에서 프랑스에서 규제 대상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발행사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그리고 또 싱가포르에서도 지금 인가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정부와 함께 이제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USDC의 상호 운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로스님께서 마무리해 주시죠. 네. 이런 파트너사들과 협업을 할 때 생태계에 투자를 하면 결국 모두가 윈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생태계에 꾸준히 관여를 하고 참여를 해야 되고 이 신뢰의 개념을 금전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과연 이 돈을 다시 회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관점을 좀 떠나서 좀 근본적인 그 신뢰의 의미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저희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들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로서 규제 부문에서 어떤 장애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런 장애물은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이 규제 환경은 정말 상이하고 이 관할권마다 차이가 너무 많고 또 규제의 수준도 굉장히 다르고요. 예를 들면은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정말 선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보유하고 있고 많이 발달이 된 상태인데 이제 호주 제 고향을 경우를 보면은 불확실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규제 간의 일관성인 것 같습니다. 출혈 경쟁도 있어서는 안 되고 이제 한 지역에서 뭐 너무나 수준이 낮은 그런 규제가 있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높은 기준을 요구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명확한 규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의 사례를 보면은 그런 규제 체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발행에 참고하는 그 프레임워크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새로운 정부가 취임을 하게 되면서 조금 더 그 친화적인 규제가 도입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마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시장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사실 규제 당국이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들이 처음에 나왔을 때 카카오페이나 라인페이나 이런 스타트업들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런 시스템들이 자리를 잡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죠. 그것 역시도 또 하나의 진화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 상당히 좀 신생 솔루션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규제 당국이 이것을 좀 해석을 하는데 시간을 좀 투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언젠가는 이해를 하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결국 소비자들을 위한 최적의 프레임워크 그리고 시장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겠다는 좋은 취지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 운영과 관련해서 약간의 상이함이 있는데 미국은 굉장히 좀 기본적인 그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제 앞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겠지만 그 유럽에서는 이제 또 미카 법이 있죠. 그것도 이제 하나의 어떤 구조를 정의하고 있고 그런데 그 미카를 처음에 이제 구상을 하고 그리고 또 시행을 하려고 들었을 때 이미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또 미카 2를 그 고안을 해내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또 2, 3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또 그 조금 더 늦어진 그런 정보가 되겠죠.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 홍콩도 지금 새로운 규정을 2025년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 규정이 이미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시행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일본 정부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잘 해내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리고 그 로컬 스테이블 코인 발행 특히 그 로컬 통화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화로 원화 표시 스테이블 코인을 원하고 그것을 장려하기 위한 규제를 도입할 의지는 있지만 그것과 동시에 이제 상호 운용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이 조금 더 무리 없이 한국에 들어오고 한국의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잘 또 해외로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규제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전 세계 규제 기관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그리고 MYDFS와도 이야기를 해서 그 디지털 자산 분야의 최초 신탁 회사를 만들기도 했고 또 싱가포르에서 최초의 MPI를 받기도 했었고 또 많은 그 규제 당국과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까다로운 이유는 이 문제에 직면하면 직면할수록 이것이 지급 상품, 페이먼트 상품을 규제하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그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이 통화를 규제하는 것이냐, 달러를 규제하는 것이냐. 가 굉장히 그 복잡하게 나눠서 볼 수 있는 문제이고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 중 하나는 우리가 잘만 할 수 있다면 그 팍소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건전성 규제를 그 벗어난 저희가 아부다비나 싱가포르에 구축한 신탁 회사와 유사한 그런 그 구조로 발행을 했는데 그때 이
건전성 규제를 받고는 있으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기능을 하지 못하는 달러와 1대1 대응이 되는 그런 그 기관들과 그런 기관들에서 발행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저희가 선택한 구조가 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봤자 새로운 자금은 창출되지 않고 어떤 그 밸런스 시트 관련 비즈니스나 다른 그 조각 투자 비즈니스는 나오지 않고 그냥 그 달러가 어디로 움직이느냐와만 연관이 있는 비즈니스라서 저희는 그 인프라나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훨씬 더 나을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우리가 제어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비단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이 그 새로운 기술로서 이 시스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발행 기관의 또 책임도 있는데 이 상품을 잘 이해를 하고 발행하기 전에 그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규제 범위 내에서 이런 과정들이 왜 지금까지 유지가 되어 왔는지를 잘 파악을 하고 지금 양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그 호혜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 기술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전 세계적인 이점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몇 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법한 그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stable 네,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 제한 중에 한 가지는 바로 국경 간 자본 이동의 잠재력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죠. 예를 들면 국가의 관점에서는 예를 들면 자본 규제 제도가 있는 나라들도 있는데요. 한국도 그 중에 하나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런 자본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바로 이런 예를 들면 한국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이 자본 규제 제도와 그리고 또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병존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제가 한번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작동하는 방식하고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 현지 화폐에서 뭐 외국 화폐를 어떻게 바꾸느냐, 예를 들면 뭐 달러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 중개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중개자는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는 다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하나의 통화에서 다른 통화로 이루어지는 거래다라고 한다면 이게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에다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겠죠. 그런데 규제 당국에 있어서 더 큰 문제는 법정 화폐에서 꼭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디지털 자산으로 옮겨간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것을 돈을 유출을 하는 것이다라고 볼 것인지 결국 이것은 자본 통제에 대한 한 가지 문제다라고 할 수 있겠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이제는 뭐 예술 작품이라거나 또는 명품 시계 등등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그러한 것인데 그러면은 결국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이 제가 보기엔 관건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제 앞서서 말씀하신 것하고 유사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이 우리가 물론 새로운 돈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돈이고요. 같은 화폐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단지 새로운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중앙은행들하고도 CBDC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그런데 저희가 뭐 새로운 돈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더 많은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또 중앙은행들의 그리고 화폐 발행사들의 수요를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예를 들면은 나중에 뭐 사후에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사전에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자본 통제를 우회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시간이 얼마 없지만 혹시라도 더 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이 프로덕트가 굉장히 수요가 높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 규모만 하더라도 1,700억 달러에 달하는데 그런데 이제는 크립토 거래를 넘어서 다양한 유스 케이스로까지도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의 기반 기술은 사실 다른 달러 상품들 또는 뭐 현금 같은 것에 비해서도 오히려 더 규제에 준수하기가 수월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제를 생각해 본다면
항상 우리가 잠재력을 생각을 하면서 미래를 위해서도 생산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사후에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점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모든 패널리스트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주최 측에게도 저희를 다 한 자리에 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Please give them another big round of applause.